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 뉴 K5 1.6 터보입니다. K5는 기아의 중형 세단이고 현행 모델은 2019년에 데뷔한 3세대죠. 그리고 최근 출시된 더 뉴는 부분 변경 모델이고요. 최근 기아의 부분 변경으로서는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안팎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고 반면에 CCNC를 포함해서 편의 장비가 좀 더 강화가 됐죠. 엔진 라인업은 1.0 터보와 2.0 가솔린, 2.0 LPI, 하이브리드 4가지고요. 부분 변경이 되면서 트림도 간소화가 됐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가 있었는데 지금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시그니처 3개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1.6 터보의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여기에 스타일과 크렐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썬루프 등이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3,863만원이고요. 더 뉴 K5의 외장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존 디자인이 워낙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디테일을 조금 바꾼 정도고요. 따라서 기존의 K5가 갖고 있었던 스포티한 얼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주간주행 등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추가가 됐고요. 방향지시 등이 차지하는 면적도 넓은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차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후면 디자인도 기존에 비해서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저번에 2.0을 한번 봐서 그런지 새로 바뀐 디자인도 어느 정도는 눈에 익은 것 같아요. 테일램프에도 스타맵 라이팅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참고로 시승차의 외장 색상은 문스케이프 매트인데 이 K5의 디자인에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무광이라서 가까이서 봤을 때 좀 더 멋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 사이즈는 245에 40R19입니다. K5의 알로이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00이고요. 실내 디자인은 2.0과 동일하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실내 디자인 자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최근 신차의 실내를 보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좀 커지는 게 추세이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실내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색상에 따라서 차는 느낌이 좀 다른데, 지금 이 차가 약간 황토색인데 기존에 봤던 그런 검은색 이거보다는 좀 더 화사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모니터는 12.3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기본 3분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의 첫 페이지고요. 이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전화, 여기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이게 굳이 사용을 할 이유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차나 핸드폰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2.0과 동일하게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디오도 저는 음질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지금 이 1.6 터보가 좀 더 좋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페이지를 넘기면은 요런 이제 큰 메뉴가 나오고요. 시네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CCNC가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시네마 기능이 추가가 됐죠. K5는 여전히 터치할 때 반응이 좀 느린 편이에요. 빌트인 캠도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새 버전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행 중 상시와 이벤트 이거를 따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라이브 기능도 있고 외부 장치에 옮길 수도 있죠. 하이패스도 실물 카드가 필요 없는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로 사용하는 그 메뉴가 나옵니다. 차량은 여기서 운전과 관련된 메뉴가 있고, 운전자 버전은 ADS고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걸로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이쪽에 그림으로 보고 이제 한 번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끄기까지 총 4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하이패스나 빌트인 캠, 공조, 그리고 시트까지 메뉴를 접근할 수가 있고,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기존처럼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레이만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갔습니다. 빛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고요.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드라이브모드 연동과 어두운 곳 주행시 밝기 낮춤, 주의구간 안내 연동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휴대폰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충전이 됐을 때 불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2가지가 있어요, 색상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크게 게이지와 그래픽 스타일 2가지가 있고요. 각각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서 조절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세차 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기아차 세차 모드가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기계 세차 들어갈 때 이제 시작을 누르면은 이 기능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공조장치는 인포테인먼트와 한 패널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걸로 눌러서 화면을 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길게 누르면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전환되는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의 공간이 꽤 넓은 편이고 핸드폰을 충전하면서도 화면이 좀 잘 보입니다. 여기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고요. 요즘에 신차들 보면은 하이그로시가 점점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센터 풀러와 도어 트림 쪽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이고요. 버튼식보다는 헷갈릴 가능성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조작하기도 좀 더 편하고, 이 뒤쪽에는 ISG와 오토홀드, 카메라 등의 여러 가지 버튼이 있고요. 기어를 후진으로 넣으면은 전환이 되기도 하지만 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기본 2분할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탑뷰 같은 게 뭔가 그 면적이 예전에 비하면 조금 넓어진 느낌인데, 어쨌든 이게 360도 기능도 지원이 돼서 이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차 전체를 돌려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아이콘 눌러서 앞뒤로 여러 가지 앵글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차들처럼 컵홀더는 앞뒤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비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여기다 이제 K5를 넣었죠. 그 뒤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 대비하면 적당한 편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약간 부드러운 소재가 깔려 있고요. 이쪽에 약간 좀 경사가 져 있죠.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하단이 살짝 깎인 디커 스타일입니다. 손에 잡히는 감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두께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적당한 그런 두께 같습니다. 운전대 조절은 수동이고요. 양쪽에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기아차들은 ADS가 왼쪽에 있는데, 이 차는 예전처럼 오른쪽에 있어요. 계기판도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서클이고요. 서클은 A, B, C 이런 디자인이고, 심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심플 A, B, C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차급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차가 현대차 그룹 전체에서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기가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 근데 시인성이라든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꽤 많은 편입니다.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부드러운 또는 좀 탱탱한 그런 감각이고요. 보통 현대기아 차들이 시트 크기가 넉넉한데, 이 차 역시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 전체적인 크기가 넉넉합니다. 앞쪽을 연장하는 기능은 없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앞쪽 접한 길이도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고요. K5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의 거주성인데, 일단 드나들기가 편하고요. 그러니까 문도 조금 크게 열리고, 소나타와 비교해서도 2열의 레그룸 자체가 주먹 한 반 개 정도로 조금 더 넓고요. 심지어는 2열 시트 치고는 크기 자체가 조금 넉넉해서 이런 면에서는 좀 강점이 있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 하나가 꽉 끼게 들어가고요. 이와 함께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공간은 이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지만 공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이 아래쪽에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단자가 전부 C타입이죠. 이 차는 2열 패키지가 없는 사양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시승했던 2.0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암레스트가 있었는데, 이 차는 암레스트 자체가 없네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열선도 없고요. 파노라마 루프는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게 가운데 이제 빔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열었을 때 개방감이 꽤 좋은 편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강점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간 입구 자체가 넓고요. 용량 자체가 꽤 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2열 암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스루가 막혀 있죠. 그러니까 자국만 있어요. 예, 정차시 엔진 볼륨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기통 가솔린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좀 차마다 원래 좀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차 시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 하는 그 소리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 진동 대책 같은 경우에는 꽤 좋은 편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차 시에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굉장히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이것도 기존과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엔진과 변속기의 사양이 같기 때문에 운전 특성 또는 주행 느낌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 자연흡기에 비하면 1.6 가솔린 터보는 모든 면에서 주행 질감이 더 나은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엔진에 따라서도 하체가 세팅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2.0 자연흡기에 비하면 하체 느낌이 조금 더 찰지다고 해야 되나? 부음 변경이 되면서 2.0 자연흡기가 기존의 1.6 터보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러니까 좀 좋아졌던 얘기죠.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1.6과의 그런 그 간격이 조금 좁혀지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가솔린 터보의 이런 주행 느낌이 전반적으로 더 낫습니다. 하체 느낌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단단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단단 또는 약간 좀 통통 튀는 감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보다는 1.6 터보가 조금 더 젊은 감각이고, 물론 K5가 대중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하체의 느낌 또는 전반적인 승차감 역시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정차 시에는 엔진 소리가 간헐적으로 약간 우웅 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존에 비하면은 이 엔진 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속 저회전에서 천천히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이제 가장 크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상태에서 초반에 이제 엔진 소리가 약간 좀 디젤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해요. 두두두두 하는, 노멀 모드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면은 회전수가 한 2000rpm 정도 됐을 때 우웅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 소리가 약간 좀 디젤 같은 음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런 대중 브랜드의 볼륨 모델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게 미덕인데, 이 차 역시도 운전 감각뿐만 아니라 운전 자세 또는 시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무난하죠. 보통 국산차의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미국차와 달리 최소화가 돼 있고, 심지어 이 차는 뒷유리의 면적도 넓어서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보통 부분 변경이 되면은 파워트레인의 사양이 같아도 운전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도 기존에 비하면은 초기의 반응은 약간 둔해지고 대신에 연비는 좋아지고 좀 이런 느낌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가 노멀 모드에서도 2.0에 비하면은 확실히 더 좀 탱탱한 반응이 빠르고 출력이 높잖아요. 20마력.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같은 노멀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예전보다 그 간격이 조금 좁아진 것 같고, 반면에 실제 주행할 때 연비는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한 지 지금까지 3.2km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평균 연비가 되게 낮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연비가 쉽게 10을 넘으니까 기존에 비하면 실제 연비가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에코 모드로 바꾸면은 당연히 초기 반응이 더 둔해지고요. 그러니까 노멀 모드보다 조금 더 밟아야지 반응을 하죠. 반면에 에코, 노멀, 스포츠로 갈수록 이제 반응이 빨라지는데, 노멀과 스포츠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노멀은 약간 좀 둔한데, 스포츠는 그거보다 이 반응이 좀 더 당겨져 있고, 심지어는 스포츠 모드에서 이 가상 사운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체감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반응이 좀 더 빠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가상 사운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노멀에서도 좀 약간 좀 우웅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가상 사운드가 되는 스포츠에서는 이게 엔진 소리뿐만 아니라 이 차는 뭔가 그 배기음도 약간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 뒤에서 들리는. 그래서 이런 가상 사운드의 경우에는 K5의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은 좀 되게 잘 들리게 소리를 세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1.6 CVVD 엔진이 그러니까 출력보다는 연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컨셉인데,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 가솔린보다 출력이 높긴 하지만 공인 연비가 더 좋고 실제 연비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뉴 K5 역시 이게 순간 연비 게이지 있잖아요. 이게 20일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있어서,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90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 대략 한 25에서 30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연비 되게 잘 나오네, 순간 연비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20일까지 밖에 없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 그냥 항상 20일에 꽉 찹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당연히 한 25 기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도 20일까지 거의 꽉 차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순간 연비 게이지가 20일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전반적인 방음은 무난한 수준인데, 2.0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비하면은 주행할 때 방음이 좀 더 좋아진 게 눈에 띄죠. 왜냐하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이중접합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중접합이 들어갔고,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는 전체 외부 소음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속 9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주행을 할 때는 당연히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들어오는데, 아주 그렇게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큰 볼륨은 아니고요. 그냥 무난한 수준이죠. 엔진 소리는 전반적으로 좀 베이스 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1500rpm 정도에서는 이렇게 주행 중에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리지만, 이렇게 한 2000rpm이 넘어가면은 우웅하고 베이스 톤이 좀 깔리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가솔린 엔진이 좀 하이톤을 내는 차가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차 역시도 저 회전뿐만 아니라 고회전까지도 일정하게 베이스톤이 유지가 돼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고회전을 좀 많이 사용을 해도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전에 카니발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8단 변속기는 뒷바퀴 굴림보다 앞바퀴 굴림이 좀 더 승차감에 유리하고 또는 변속 충격이 적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GV80 쿠페 있잖아요. 그거보다 변속 충격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승을 하다 보면은 가다 서다가 잦은 또는 정체 구간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변속 충격이 탁 하고 일어나는데, 이 차는 그 어제 오늘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변속 충격이 굉장히 적습니다. 회전 성능 역시도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이 차가 속도가 아주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건 아닌데 노멀 모드에서도 제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들어는 가도 눈에 안 띄게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회전할 때 그렇습니다. 방금 같은 오르막 코너에서도 보면은 일정 속도 이상이 잘 나오면서도 회전할 때 차선에서 안 벗어나게 제어가 되게 적절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로 3년 전에는 제가 18인치였고 지금 이 차는 19인치인데, 그래서 휠 인치 1인치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가속력은 기존과 거의 같지 않나.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9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31초예요. 기존 같은 경우는 29초였거든요. 근데 휠이 1인치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실제 가속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정적으로 1.6과 2.0 자연흡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가속력에서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출력은 20마력 차이인데 정지에서 190까지 가속 시간을 이렇게 토탈로 보면은 거의 한 15초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차이를 보면은 20마력보다 뭔가 더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1열의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패밀리카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건 좀 되게 스포티한데, 그렇다 보니까 2열의 승차감 역시도 무난하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2열의 하체는 1열보다 조금 단단한데, 그래서 시트 쿠션도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1열보다 승차감이 조금 못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2열의 승차감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2열도 이중접합이 들어가면서 외부 소음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1열보다는 밑에 또는 옆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더 많긴 합니다. 근데 K5 같은 차는 2열의 거주성 자체가 넓어서 거기서 오는 승차감의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가상 사운드가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가상 사운드가 엔진보다는 등 뒤에서 들리는 이런 배기음이라고 하죠. 이게 좀 더 부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쭉 가속을 했을 때 통상적인 내추럴한 그런 사운드 대비해서 뭔가 더 밑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이제 가상 사운드는 좀 취향을 타게 마련인데, 참고로 지금 이제 강하게로 한 상태고요. 이 차는 그 가상 사운드로서는 듣기가 꽤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에서는 제어가 좀 덜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마지막에 변속할 때 탁 하고 이제 밀어주는 그런 느낌, 또는 이걸 변속 충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에 비하면은 속도가 훨씬 잘 붙고, 특히 180마력인 걸 생각을 하면은 수치 대비해서 고속까지 뻗어나가는 힘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속도가 대략 이 정도쯤에서 이제 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가고 그래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반적으로 바람 소리는 고르게 나는 편인데, 이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보통 이제 앞창에서 부딪히는 그 풍절음이 가장 큰데, 이 차는 뭔가 이쪽
도어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 소리가 조금씩 더 들리긴 합니다. 예, 이번에 더 뉴 K5를 1.6 터보로 다시 한번 타봤는데 3년 전에 탔을 때랑 결론이 동일합니다. 그때 제가 K5나 소나타는 1.6 터보가 2.6 자연흡기보다 초기 구입 비용만 제외하면은 모든 면에서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예전에 비하면은 2.6 자연흡기와 1.6 터보의 하체 느낌은 그때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승차감이라든가 동력 성능, 뭐 연비까지 해서 K5와 소나타는 이 1.6 터보가 2.0 가솔린 자연흡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중형 세단이 사실상 K5와 소나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차를 놓고 이제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때와 그 결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K5가 외장 디자인에서 소나타보다 더 압도적으로 괜찮고, 그러니까 소나타가 DH로 바뀌면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5의 외장 디자인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다만 이 내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나타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이게 기존보다는 차이가 조금 좁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2열의 거주성, 공간 있잖아요. 그거는 K5가 조금 더 넓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차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소나타는 현행 모델로 오면서 레그룸이 좀 줄었거든요. 근데 K5는 거의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2열 거주성은 K5가 소폭 낮고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더 뉴 K5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강점이었던 외장 디자인은 그대로 최대한 살리면서 요즘에 신차들 부분 변경이나 풀 체인지를 보면은 트렌드에 맞춰서 인포테인먼트나 뭐 엔터테인먼트 이쪽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컨텐츠 이쪽에서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같은 코너를 노말과 스포츠로 비교해 보면은 스포츠가 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최근 한 7, 8년 사이에 현대기아 차가 대부분 좀 비슷한 세팅인데 제어가 좀 세련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조금 빨리 진입을 해도 이 조향만 좀 그 차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주면은 막 되게 벗어나고 그런 일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단점으로는 엔진 소리와 가속할 때 떨림이 있는데,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역 있잖아요. 한 1500, 2000rpm 요 사이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속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소리가 좀 되게 커서 디젤 같은 음색인 건 둘째치고 거기서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엔진 음색이나 소리만 들으면은 그렇게 그 저속에서는 약간 좀 되게 큰 엔진을 이제 탑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일상적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좀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보면은 이럴 때는 운전대라든가 이 바닥 쪽으로 살짝 떨림이 있긴 한데 4기통 가솔린과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기아 더 뉴 K5 1.6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